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미디어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 내 몸보다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 몸을 으깨서 그 공간의 크기에 맞추고 다시 끼워 넣는 것처럼 아파. 그렇게 또 그 공간에서 빠듯하게 숨을 쉬고 그렇게 또 나는 버텨야 해. 널 기억해야 하니까.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몬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달팽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입니다. 네, 저는 꾸준한 다이어트를 생각만 하고 있는 의지가 약한 바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독특한 소개를 해주신 바람님과 그다음에 조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미디어몬 지난 시간에는 영국의 타임 투 체인지라는 캠페인에서 제안한 정신장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신문 기사들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니 신문 기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들어보니 김근영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장애인 보도준칙 1.0과 인터넷 신문 윤리 강령에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보도준칙과 윤리 강령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럿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학습 공동체처럼 이렇게 모니터링을 같이 좀 전문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공동체의 좋은 네.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근영 편집부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고 방송에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확실히 메일보다는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어 듣기 편하고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 결과에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셔서 부장님이 칭찬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조임을 더 활력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 화이팅! 파이팅! 네, 지난 방송이 유익하다니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멜로가 체질과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김혜영 감독이 연출했고 JTBC에서 2019년 8월에 방영했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면 네. 강제로 한 집살이를 하게 된 30살 여자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이병헌 감독표 수다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극 중에 있는 보조 작가들의 수다와 주변인들의 수다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는데요. 네, 이번에 미디어몬에서 이 드라마를 모니터링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신질환 증상 중에 환시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다큐멘터리 감독 역을 맡은 이은정에게 환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헛것이 보이네 할 때 쓰는 말처럼 실제는 없지만 착각해서 보는 것과 같은 거죠. 네. 네, 저는 환청 증상을 겪은 적은 있는데요. 환시는 드라마를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환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죽은 옛 예인이 마치 살아있는 듯 계속 현실에 나타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등 대표적인 환시 증상들을 드라마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에 그 상실감으로 환청, 환시 증상을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은정은 심리 상담을 하러 가는데요. 심리 상담가가 정상적인 경우에 사별 후 2개월 이내에
감정의 정리가 끝나기도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사례라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은정의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지속성 복합 애도 장애라고 말한다는데요. 네. 은정처럼 1년 이상 감정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진단한다고 드라마에서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네. 그 은정이 힘들어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건 친구들과 가족이었는데요. 네. 저 또한 발병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인정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친구들은 은정의 환시를 보는 모습을 이상하게 느끼거나 전혀 무섭게 보지 않았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은정에게 치료를 받으라던가 왜 그러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정을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제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은정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라고 먼저 말을 건넬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연출은 매우 좋았습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이 취재를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바람이 읽어줬던 내용은 은정의 나레이션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정신장애인 당사자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한 당사자분이 썼던 글하고 되게 많이 비슷했어요. 진짜요? 네, 그 환시 증상이 있을 때 그 나레이션 나온 그 글하고. 그래서 이 드라마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잘 읽어낸 드라마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드라마 속 연기자들의 대화에서 이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진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없고 라는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는 회의하면서 사실 좀 반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드라마가 방송됐을 때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너무 재밌게 보다 보니까 네. 모니터링을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진 않았지만 몇 개의 그런 단어들을 좀 지나쳤더라고요. 네. 그동안 미디어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이 편견을 갖게 했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접해야겠다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 16회분 전체를 보면 그 정신병자, 강제 입원, 미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매우 적은 분량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저런 표현을 안 써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대사를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도 전혀 대화의 분위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다소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제작진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은 매우 좋았습니다. 네, 인식이 좋았고 제작진들이 많이 취재하고 고민하면서 만든 드라마 같았어요. 네. 드라마가 만약 방영 중이라면 저런 표현들에 대해 비판하고 대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드라마가 끝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것이고요. 언론에서 정신질환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찾아내고 그 표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알려간다면 미디어에서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를 보면은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이 방송국이나 언론사가 변화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사실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앞으로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 저런 대사를 본다면은 시청자 게시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꾸준히 이런 비판 의식을 갖고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은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드라마 멜로가 체질 모니터링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는 저희가 할 말이 엄청 많은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리는 대로 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영상을 모니터링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6화 정신장애편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 EBS 컬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의 소개를 보면 정신장애인은 위험할 거라는 편견 등 비장애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로잡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2015년에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과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 2016년 3월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는데요.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어떻게 4년 동안 이 영상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네. 아무도 그동안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는지도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영상은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몹시 불쾌했는데요. 네. 그 영상을 처음 보면은 무척 불안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무튼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행동을 불편한 하는. 표정으로 보이는 사람이 멈춰진 시계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 두리번거리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혀 없이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자막으로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삶을 판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증상을 재현하는 연기자의 모습과 음. 정신장애인을 정의하는 자막이 합쳐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나빴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신장애인을 왜 저렇게 설명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위에 정신장애인 정의 자막이 저도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희만 불편하고 제작진들은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제가 찾은 정신장애인을 이제 그런 규정하는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따위로 감정 조절, 사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사전에 좀 수정이나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등록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언어는 어쨌든 인권 감수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사전에서 네.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그쵸.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사전에 대한 용의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정신장애인을 연기한 사람 뒤에 시계가 멈춰 있는데 저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표시일까요? 글쎄요.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게요. 저도 정확하게 의도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읽혀졌고요. 홍보 영상 속의 정신장애인을 보면 연기한 사람들의 행동이 참 낯설었어요. 네네. 제 주변에 당사자들이 있지만 저런 모습을 본 적은 진짜 없거든요. 네. 왜 저렇게 의도를 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도 10년 넘게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활동 프로그램을 좀 지원해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영상 속에 이제 그 연기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요. 네. 영상에서 연기 장면 할 때 그 자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의도된 연출 장면입니다라고 문구가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중간에 일단 써 있어서 앞부분에서만 본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연출 장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누가 정신장애인을 이렇게 편견을 갖고 볼까?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모든 정신장애인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오히려
그 의도된 연출이 음.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의도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참 보는 데는 이상했습니다. 네, 저 모습은 제 생각에 사람보다는 동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네. 증상을 기괴함을 넘어 불쾌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영상을 시청한 저도 이건 할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게요. 그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렇게 괴물처럼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자막으로 정신장애인은 괴물이 아닙니다라고 쓰여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없는 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맞아요.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심스럽고요. 대체 왜 저런 캐릭터를 표현을 했는지 참 그 서울시와 EBS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전문가에게 영상 자문을 도대체 받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듣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믿기 어려워요, 여전히. 네. 네.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밑에 댓글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중에 눈길을 좀 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좀 이렇게 항의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장애인을 좀 혐오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항의하는 글들을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신장애인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왜 굳이 폭력적인 모습을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재현을 보면 영상에서 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지 않다고 말해봤자 편견이 생겨버리죠. 맞아요. 이 채널 담당하는 분이 책임감이 있으시면 빨리 영상을 내리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네. 저는 이게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재현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는 이 영상들이 뭐 편견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을 조롱한다고까지 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연출할 수 있는데 그쵸.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게 도대체 이게 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영상인지 네.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음. 효과를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그리고 네. 영상에서 보면은 우울증이 있는 엄마와 딸이 나오거든요. 그 우울증 있는 엄마가 네. 딸을 바라보는 표정이 음. 그 본인의 질환이 딸에게 유전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절망적인 그 가족 형태로 묘사를 했고요. 맞아요. 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정말로 정말적일 것 같은 정말적일 것 장면이었어요. 같은. 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절망적이게 보였고 네. 그걸 보는 당사자들도 절망적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드라마 멜로가 체질 같은 경우 보면 정신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제작진들의 장애 인식 수준이 괜찮았다고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 전문 드라마라도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 영상은 정신장애 전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 맞아요. 심지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든 건데 제 기준으로는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너무나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영상의 모든 부분을 대부분 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저희가 영상을 보고 회의하는 내내 목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정신장애인을 표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상 후반부에 이제 나오는 고딜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정혜민님의 그런 모습들과 인터뷰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정혜미님의 모습은 정신장애인들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편했던 장면은 그 텅 빈 운동장에서 몇몇 사람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 동시에 나레이션으로 편견을 딛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도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청소일도 중요한 거죠. 귀한 직업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청소밖에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점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증상도 다르고 각자 가진 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눈 말고 저희 모든 눈에도 안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네. 이 교육 영상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연기하는 연기자들과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연출과 좀 실제가 구분되지 않게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저런 연기자의 이런 이상한 모습처럼 된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고,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돼서 네. 보는 내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아요. 저런 재현 장면은 매우 잘못되고 잘못된 정보이고, 그러므로 되게 많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 정신장애인이 시간을 맞춰서 약을 복용하는 부분도 사실 실제로 저렇게까지 약을 복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장면도 엄청 불편했고요. 뭐 저희들이 공개해서 약을 먹기는 힘든 환경이죠. 근데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감기약 먹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긴 하죠. 근데 약을 중간중간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왜곡된 표현은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무국장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왜 약에 대한 부작용을 전문가가 아닌 그 사무국장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정신장애인이 약을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불편했다면은 저는 그만큼 제작전의 취재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전문가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의아했던 게, 네. 저는 중독도 정신질환의 이제 한 종류나 이제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의사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둘을 좀 분리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네. 인한 어떤 그 네. 얘기 하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민들의 시선들이 영상에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였다고 해도 그 장면은 너무 과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연출 방법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회의를 하고 대본을 이제 쓰고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또 봤는데도 불쾌감만 쌓이고, 이게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의 모습, 실제에 있는 모습들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조승우 배우가 나온 영화 마라톤을 보면 네. 그 영화의 내용의 발달장애 이야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이제 인터뷰나 뭐 여러 매체에서 밝혔듯이 배우도 제작진들도 발달장애인에 대해 충분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를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영화는 이제 더 많이 공감이 되었고 불편함이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불쾌함만 남아요, 진짜. 네. 이 영상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 우리 PD님께서 열심히 또요? 찾아주셨는데요. 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아동 청소년과 시민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을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작한 교육 및 홍보 영상 자료를 활용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동, 청소년, 시민이 올바른 이해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네네. 이 영상도 정중하게 표현되면 좋았을 텐데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아동, 청소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많은 교육 홍보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 이게 교육 홍보 영상이라는 게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네. 이 영상을 만든 제작진들에게 그 장애인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 인권 그 권익에 대한 교육을 한번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영상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사실 표현할 수는 없고, 네네. 사실 내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댓글에서, 아까 읽어드린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편견만 더 조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2부에서도 계속 이 영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최정근 사무국장님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마인드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고맙습니다.